여러분 혹시 원형적 사고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이브의 장원영님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마냥 긍정적으로 사고하자 이런 걸 넘어서 초긍정적인 사고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원영님이 스페인에서 제과점에서 줄을 서 있는데 바로 앞에서 사고 싶던 빵이 다 팔렸어요. 새로 받으려면 한참 기다려야 돼. 그런데 이때 장원영님이 뭐라고 말하냐. 내 앞에서 빵이 다 팔리는 덕분에 갓 나온 따끈따끈한 새빵을 받게 됐지 뭐야? 나 완전 럭키비키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에서 다 팔렸네. 기다려야 되잖아. 그냥 갈까? 짜증나. 라고 말하는 것과 완전 럭키비키잖아. 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더 기분이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 아닙니까?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 여러분,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기분과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언어가 결과를 바꾼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모두가 관심 있어 하는 부와 성공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언어가 결과를 바꾼다면 언어 사용이 부와 성공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할 것이냐? 오늘은 당신이 몰랐던 부자의 언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책을 참고해서 부자를 만드는 언어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부자들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저희들이랑 완전 다른 사람들이 아닐 거 아니에요. 실제로 만나보니까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부자가 된 다음에야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다 비슷한 상황이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도 돈 없어서 고민하고 스트레스도 받았을 거고 그 사람들도 새로운 사업 시작하거나 그럴 때는 무섭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은 차이는 무엇이냐?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길래, 즉 무슨 말을 사용했길래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건 이래서 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해야 합니다. 알리바바 마윈 회장이 가난한 사람과 일하지 말라라고 해서 그 내용이 화제가 됐던 적이 있죠. 저도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는데 마윈 회장이 정확히 뭐라고 말했냐. 세상에서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 얘기하고 작은 비즈니스를 하자고 하면 돈을 별로 못 번다고 한다. 큰 비즈니스를 하자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한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자고 하면 경험이 없다고 한다. 전통적인 것을 시작하자고 하면 레드오션이라고 한다. 혁신적인 것을 하자고 하면 다단계라고 한다. 신규 사업은 자신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한다. 함께 상점을 운영하자고 하면 자유가 없다고 한다. 여러분 진로 고민하지 않으세요? 아니 다 크고 성인인데 무슨 진로 고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인이 된 후에 하는 진로 고민이 청소년기에 하는 진로 고민보다 한 5배? 많게는 10배 더 빡셉니다. 여러분들 중 대부분이 대학교 전공이랑 지금 하는 일이 그렇게 일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학교까지 가고 나서도 나중에 뭘 정해야 되냐? 어떤 업종에서 일을 할지, 그 업종에서 어떤 회사에 취업할지 등등을 결정을 해야 할 겁니다. 회사를 정하고 나서도 나중에는 내가 퇴사하고 나의 사업을 할지 아니면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을 할지 투자를 할지 부업을 할 거면 스마트 스토어를 할지 유튜브를 할지 인스타를 할지 투자를 할 거면 주식을 할지 부동산을 할지 비트코인을 할지 이런 것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결정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고민이 되겠죠. 청소년기에는 사실 나중에 뭐 하지 라고 고민은 해도요 실제 해야 될 행동은 정해져 있었어요. 뭐죠? 국영수 공부해야죠. 시험 잘 봐야 되니까. 즉 진로 고민과 실제 행동이 분리가 되어 있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 어떻죠? 주식한다. 그러면 어때요? 돈을 넣으면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 한다. 바로 물건 떼러 가야 됩니다. 즉 진로 고민과 행동이 완전히 맞닿아 있는 시기가 성인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로 고민이 청소년기보다 훨씬 더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안 해본 일에 당장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 쉬워요? 엄청난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되는 거고요. 시간과 돈, 손해를 입기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불편해요. 뭐라고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건 항상 불편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어떤 선택을 하냐?
안 될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유튜브는 얼굴이 팔리니까 안 되고, 스마트 스토어는 너무 레드오션이라 안 되고, 부동산은 투자금이 없어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건 이래서 안 돼 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왜? 불편하니까. 방금 제가 말한 게 다른 사람 디스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요. 그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요. 세상에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기회와 사업 아이템도 전부 문제가 보입니다. 문제투성이로 보여요. 저는 제가 천재가 된 줄 알았어요. 뭘 보든 그건 아니야. 그건 문제가 있지. 문제점이 다 보이니까. 그런데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안 된다는 문제점만 찾고 있으니 결론적으로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그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안 돼 라고 말했죠. 그거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바꿔야 된다고요. 사업은 위험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위험을 피하는 사람보다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유튜브 레드오션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유튜버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지? 나는 재능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언어를 바꿈으로써 뭘 바꿔야 돼요? 문제와 불편함을 대하는 마인드셋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부자의 언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편함이란 우리가 있는 곳과 우리가 있고 싶은 곳 사이에 놓인 다리야. 우리는 그 다리를 건너면서 꺼림직함과 불편, 공포를 받아들이든가 그냥 지금 있는 곳에 머무는 수밖에 없어. 매일 아주 조금의 불편도 없다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좋은 일들은 모두 안전지대 바깥에 있다. 불을 열망한다면 불확실성과 취약성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우리는 영원히 안정보다 야망을, 쉬운 것보다 노력을, 핑계보다 분투를, 안주보다는 기여를 선택해야만 한다. 안 될 이유만 찾고 편안함만 추구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겠죠. 안 될 이유가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지점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이래서 저래서 안 돼. 이런 핑계 대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하면서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 그게 바로 부자를 만드는 첫 번째 언어 습관입니다. 부자를 만드는 두 번째 언어 습관. 바로 생각해 볼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해보자 라고 말해야 됩니다.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회장님의 어록이 있죠. 해봤어? 이게 근데 우리는 뭐랄까 그냥 좀 전설 속 이야기, 그냥 동기부여 멘트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는데 조금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됩니다. 이 말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왔는지. 제가 알아보니까 현대차가 1967년에 설립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었냐. 해외 자동차 기업이 있어요. 해외 기업이랑 제휴를 해가지고 이 해외 기업의 부품을 그대로 국내로 가져옵니다. 즉 뭐예요? 국내 차라고는 하고 있지만은 판매만 현대가 하지 사실은 아이디어라던가 기술력, 부품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해외 거예요. 현대가 포드랑 제휴를 했다고 하거든요. 즉 그냥 포드 차일 뿐이라는 겁니다. 마크만 현대차가 달려있지.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포드에서 가져온, 해외에서 가져온 부품을 조립해서 국내에서 판매를 하는데 자꾸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포드에서 왜 고장 나지 하고 조사를 나왔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 유럽은 길이 잘 포장되어 있는데 한국은 길이 험해서 자꾸 고장난다 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떡해. 도로를 지금 한 번에 싹 깔 수도 없고. 그래서 현대에서 생각을 했죠. 부품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술이 어디서 왔어요? 해외에서 왔어요. 지금 우리는 만들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때 한 번 더 딜을 합니다. 포드사랑 둘이 지분 반반 출자해가지고 하나의 회사를 만든 다음에 대신 그 기술을 우리가 배워서 국내에서 부품을 생산하겠다.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포드가 중국 진출한다고 한국을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래서 이게 결렬이 됩니다. 자, 이 상황이에요. 해외에서 원래 기술도 부품도 가져왔고 그걸로도 안 돼서 기술을 배워오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상황, 즉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주영 회장님이 그냥 부품 처음부터 우리가 다 연구해서 만들어!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부하 직원들 입장에서 어떠겠어요? 당연히 반대할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때요? 기술을 알려줄 사람도 없어. 그러면은 처음부터 만들면 공부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걸릴 줄 알고 얼마가 들 줄 알고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생각해본 다음에 부하 직원들이 회장님 아들인가 동생인가도 이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상황에서 회장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해보긴 했어? 해봤어? 라는 거죠. 즉, 그 해봤어? 라는 말이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계산기 돌려본 다음에 해볼만 하니까 해보자 한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그냥 당연히 아무리 계산기를 때려도 안 되는데 해봤어? 라는 거죠. 결론만 보면은 이때 자체 부품 설계를 시작하고 제작까지 시작했기 때문에 현대가 지금 전 세계 자동차 판매 3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국내 안티분들도 많지만 어쨌든 결과값이 그렇잖아요. 물론 그때와 지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무조건 해! 라는 게 잘못된 조언, 불구덩이에 기름 두르고 뛰어드는 셈이 될 수도 있겠죠. 리스크를 대비를 해야겠죠. 그런데 까놓고 말해서 우리가 국내 자동차 산업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정도로 뭔가 거창한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 정도로 리스크를 많이 감당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대출을 막 엄청나게 일으킨다거나 사행성, 사기성이 강한 일을 한다거나 한번 삐끗하면 가문이 몰락할 만큼 큰 일을 벌인다거나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 대부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일들은요. 그게 조금 잘못된다고 내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사소한 일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이즈가 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결국 핵심은 뭘까요? 생각으로 막 이것저것 되네 안 되네 따질 것이 아니라 해봤어? 해보자. 마인드로 일단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만 하면은 생각해볼게. 그러고 생각하면은 이건 이래서 저래서 안 되고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논했던 그 함정에 다시 빠지지 말고 일단 지르고 봐야 된다는 거죠. 5초의 법칙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일이란 고작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 것이다.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이 더 나빠졌다. 내가 처한 상황을 생각할수록 두려워졌다. 문제에 집중할 때 우리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것들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걱정을 할수록 확신이 없어지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생각을 할수록 무력해지는 것 같았다. 우리 대부분은 이 생각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뭐를 해요?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합니다. 생각이라는 건 자고로 일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억지로 일이 안 될 방법을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그거를 생각이라고 우리가 포장을 해버린다고요. 제가 전에 젊은 나이에 정말 크게 자수성가하신 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한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이걸 팔고 싶은데요 라고 하니까 그럼 파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어떻게 나가서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자수성가하신 분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딱 하시는 말이 그냥 나가서 팔면 되지 뭘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려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케팅이 어떻고 퀄리티가 어떻고 그런 거 할 게 아니라 일단 나가서 팔아. 그리고 팔리는지 봐. 안 팔리면은 팔릴 때까지 당연히 개선을 해야겠죠.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나가서 팔려는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그냥 머리로 고민만 다 한다는 거죠. 고민하면 할수록 시간이랑 돈, 비용만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비용 다 쓴 다음에 그러고 나서 안 팔리면 어쩔 건데요. 빨리 시도하는 게 오히려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말할 때는요. 대부분 어떤 경우냐?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길이 잘 보이지 않고 어두워요. 그리고 어둠 속에 적이 숨어 있다. 그러면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더 커 보이고 더 무서워 보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행동을 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 그 어둠으로 가득 찬 길에다가 빛을 쏜다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리고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의 실체가 드러나죠. 그러면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략을 할지 해결책도 마련할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고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 볼게 라고 말하지 말고 해보자.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걱정이 들 때마다 하기 싫어지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해봤어? 부자를 만드는 마지막 언어 습관 바로 어렵다라고 말하지 말고 재밌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제가 유튜버다 보니까 유튜브 알려달라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을 만날 때는 제가 막 신나가지고요. 알려주라고도 안 했는데 막 추가적으로 퍼줄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떨 때는요. 재미도 없고 적당히 알려주다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제가 뭐 알려줄 때 와, 대박이다. 너무 재밌다. 이런 말을 자주 피드백을 받으면 저도 신나서 막 퍼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람인데 저도. 근데 뭐 말할 때마다 어렵네요. 근데 이거 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럼 어때요? 어차피 못할 것 같은데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왜 알려줘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힘이 빠지잖아요, 저도. 내가 뭐 시킨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강요하는 사람이 돼야 되나? 내 말 들어달라고 부탁했나? 그것도 아닌데 힘이 빠지는 거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어렵네요 하던 분들은 나중에 만나면 변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네요 하던 분들은 다음번에 만나면 그냥 완전히 다른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꼭 제가 알려주는 걸 들었다 안 들었다 그게 진리다 아니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새로운 것을 접했을 때 어렵다라고 말할지 재밌다라고 말할지 그 차이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잘 배우고 얼마나 잘 성장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심플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 앞에서 잘난 척 강의하고 있지만 저도 못하는 거, 모르는 거, 부족한 점 엄청 많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요. 제가 뱉은 말 못 지킬 때도 많고 무엇보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최근에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개인 사업자 내듯이 그냥 신청하면 되겠지 뭐 생각했는데 신경 쓸 게 꽤 많더라고요. 뭐 정관을 만들어야 되고 어쩌네 저쩌네 거기에다가 뭐 세무, 법무 이것저것 들어오니까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걸 배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당연히 어렵죠. 난이도가 높아요. 또 제가 최근에 의사 선생님들을 몇 분 만났는데 그분들 진짜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공부도 잘했고 의료 분야의 지식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마케팅, SNS 이쪽 지식은 아예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내가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있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변화하려면 필연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내가 지금 모르는 것을 열린 마음으로 학습하고 그것에 능숙해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르는 것,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는 어렵다고 말하고 누구는 재밌다고 말해요. 누구는 이걸 어려운 문제, 좌절의 기회로 삼고 누구는 재밌는 학습의 기회로 삼는다고요. 당연히 누가 더 빨리 배우고 누가 더 빨리 문제를 극복하게 될까요? 재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겠죠. 핵심은 이겁니다.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똑같은데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부자의 언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준비되지 못한 마음가짐에서 온단다. 어느 정원에나 시험은 존재한다. 문제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하루하루가 도전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늘 문제에 대비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편이 낫다. 쉬운 삶을 기원하지 마라. 강한 사람이 되길 기원하라.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기원하지 마라. 일을 감당할 힘을 기원하라. 사람이 방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후드려 맞으면 기절합니다. 그런데 복싱 경기에서는 수백 대를 맞아도 기절하지 않아요. 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가드로 하고 충격이 흡수가 되잖아요. 문제를 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문제를 위한 준비는 마음의 준비겠죠.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올 때 어렵다, 힘들다 이게 아니고 재밌다, 기대된다 이런 긍정의 말을 하는 겁니다. 재밌는 일 하는데 힘들 필요 있어요? 포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야, 그거 애당초 일이 재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겪어보셨잖아요. 똑같은 일이고 나는 별 감정이 없었어도 옆에서 너무 힘들어, 하기 싫어, 이거 왜 이래 이런 말 하잖아요. 나도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 똑같은 일을 옆에서 와 너무 재밌다, 와 이거 우리 같이 하면 너무 신나겠는데요 라고 하면 어때요? 나도 재밌어집니다. 옆에서 다른 사람이 가끔 그런 분위기 만드는 말을 해도 우리가 영향을 이렇게 크게 받을지인데 하물며 24시간 나랑 대화하는 나 자신의 생각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인식과 결과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겠냐는 거죠.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렵다 하면 정말로 어려워집니다.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재밌다라고 말하고 생각하면 정말로 재미있어집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기꺼이 배워서 넘어설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부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어렵다라고 말하지 말고 재밌다라고 말하세요. 오늘은 부자가 되려면 가져야 할 언어 습관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건 이래서 안 돼 라고 말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 라고 말해야 된다. 왜? 우리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 될 이유를 자꾸 찾으려고 한다. 그래서 억지로 될 이유를 찾고 그리고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게라고 말하지 말고 해보자라고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고민과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매일 고민과 걱정, 부정적 생각으로 꽉 차서 긍정적인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나를 감싸기 전에 일단 행동해야 됩니다. 마지막, 어렵다라고 말하지 말고 재밌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문제는 상수이고 그 문제를 넘어서려면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배우는 과정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진짜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재밌다라고 말하면 마치 게임과 같이 레벨업하는 그런 즐거움을 느끼고 결과적으로 능력을 키워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언어 습관은 어떠신가요? 이 영상을 저장해 놓으시거나 링크를 카톡에 보내놓으셔서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자주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에 꼭 부자가 됐으면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저에게도 그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